나는 한때 가족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믿었다. 그날 할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모든 게 무너질 때까지. 할아버지의 관이 서 있는 장례식장. 공기 중에 피어오르는 향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무릎 꿇고 앉아 손에 쥔 영정사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미소가 너무 밝아서 이 순간이 현실 같지 않았다. 민서야, 너는 항상 강해야 해.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들이 머릿속에 메아리 쳤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유언은 나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밀어넣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나를 불렀다. 김민서 씨,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서입니다. 그는 봉투를 건넸다. 손이 떨려 제대로 뜯지 못했다. 안에는 간단한 편지 한 장. 민서야, 내 죽음 후 7일째 되는 날 오후 3시 정확히 서울 종로구의 그 거리 모퉁이로 가라. 주소는 이거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곳에서 내 인생이 시작될 거다. 주소는 낯선 골목, 오래된 찻집 앞이었다. 왜? 할아버지는 평생 그 동네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혼란스러웠다. 가족들은 이미 나를 버린 지 오래였다. 어머니는 재혼 후 새 남편의 딸을 낳고 나를 과거의 짐이라고 불렀다. 아버지는? 그는 나를 임신한 어머니를 버리고 사라진 유령 같은 존재. 할아버지만이 나를 키웠다. 학교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돈 벌어 가족 부양하던 나, 28살의 나날은 늘 피곤과 굴욕의 연속이었다. 직장에서 상사의 성희롱을 참아내고 집에 와서도 이모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민서,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 모양이야. 이모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네, 이모님이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피가 끓었지만 할아버지를 위해 참았다. 그 유언을 읽고 나서 나는 그날을 기다렸다. 가족들은 유언에 관심 없어 보였다. 오빠는 할아버지 또 이상한 유산 남기신 거 아니야? 라고 비웃었다. 그는 내 이복 오빠, 어머니 재혼 후 태어난 그놈. 나를 동생으로 부르지만 눈빛은 항상 경멸이었다. 나는 그를 증오했다. 어렸을 때부터 내 물건을 훔치고 학교에서 괴롭히고 심지어 할아버지의 돈을 빼돌리려 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오빠, 그만해. 이외.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7일째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나는 우산 없이 그 모퉁이로 갔다. 종로의 번잡한 거리,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곳. 찻집 앞에 서니 한 남자가 다가왔다. 50대 중반, 세련된 양복 차림. 김민서 씨, 그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오세요. 할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대로. 그는 나를 인근 스튜디오로 데려갔다. 문을 열자 카메라와 조명, 감독과 스태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디션입니다. 남자가 말했다. 오디션. 나는 멍해졌다. 할아버지의 유언이 이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였어요. 하지만 가족 때문에 포기하신 분. 이 드라마는 그의 마지막 작품. 주인공은 당신 같은 여자예요. 배신당하고 복수하는 이야기.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었다. 할아버지는 평생 가족의 배신을 목격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버리고 재혼한 이유, 그 재혼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속임수였다는 사실. 오빠는 그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나를 괴롭혔고 이모는 공모했다. 할아버지는 그 모든 걸 알았지만 침묵했다. 민서야, 내가 강해질 때까지. 이제 그 유언은 나에게 칼을 쥐어주었다. 이 오디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
가족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무대였다. 나는 카메라 앞에 섰다. 대본은 내 인생이었다. 나는 내가 한 짓을 잊지 않아. 이제 내 차례야. 첫 대사,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스태프들이 숨을 죽였다. 감독이 속삭였다. 완벽해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다. 내 복수의 시작. 그 오디션 후 나는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다. 드라마 제목은 배신의 그림자. 할아버지의 자서전적 작품, 가상의 이야기로 포장됐지만 내용은 우리 가족의 진실이었다. 어머니는 탐욕스러운 계모, 오빠는 야심만만한 이복 형제, 나는 버림받은 딸. 복수의 클라이맥스에서 주인공은 가족의 비밀을 폭로하고 그들을 무너뜨린다. 나는 그 역할을 맡았다. 매일 촬영장에서 대사를 외울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집에 돌아오면 현실이 기다렸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민서야, 요즘 뭐해? 돈 좀 보내줄래? 그녀의 목소리는 늘 그랬다.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나는 네, 엄마. 곧 보낼게요. 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오빠는 더 노골적이었다. 야, 너 그 드라마 출연. 웃기네. 연예인 흉내 내는 것도 귀엽다. 그의 메시지에 웃음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나는 삭제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촬영이 시작된 지 일주일, 첫 장면은 가족 식탁. 나는 계모, 어머니 역에게 모욕당하는 장면.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왜 있어? 배우의 대사가 내 귀에 울렸다. 눈물이 흘렀다. 컷소리 후 감독이 다가왔다. 민서 씨, 너무 자연스러워요. 진짜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였다. 그날 밤 나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읽었다. 할아버지는 어머니의 재혼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민서는 희생양이 될 거야의 그의 글씨가 떨렸다.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할아버지를 위해 울었다. 가족들은 드라마 방송 소식을 듣고 연락이 왔다. 이모가 먼저. 민서, 너 미쳤어? 그런 역할 맡아서 우리 망신시키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침묵했다. 이모, 드라마일 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곧 알게 될 테니까. 오빠는 SNS에 올렸다. 내 여동생이 드라마 나와. 재미없을 텐데 댓글들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 포스트를 스크린샷 찍었다. 증거로. 촬영 중 나는 점점 변했다. 거울을 볼 때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스태프들과 대화할 때도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한 여배우가 물었다. 민서 씨, 이 역할 힘들지 않아요? 너무 리얼하네. 나는 대답했다. 이건 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그녀는 놀랐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유언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그러나 고통은 여전했다. 밤에 악몽을 꿨다. 어렸을 때 오빠가 내 방에 들어와 물건을 부수는 장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의 그의 말. 나는 소리쳤다. 그만해. 하지만 꿈속에서도 그는 웃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싸울 준비가 됐다. 드라마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내 복수의 도구였다. 방송 날이 다가왔다. 첫 회 예고편이 공개되자 가족들의 반응이 폭발했다.
어머니가 울며 전화했다. 민서야, 이게 무슨. 우리 이야기 같아. 너 설마. 나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 드라마예요. 우연이죠. 통화가 끊어졌다.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할아버지, 이게 당신이 원한 거죠? 방송 첫 회가 나간 후 세상이 변했다. 시청률 15%. 온라인 커뮤니티는 배신의 그림자로 도배됐다. 주인공 너무 불쌍해. 계모역 여배우 진짜 싫어 댓글들. 나는 그걸 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연예 뉴스에 나왔다. 제 역할이 현실과 비슷해서 힘들어요. 인터뷰에서 그녀가 말했다. 웃기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 역할을 위해 오디션 받고 캐스팅됐다. 할아버지의 시나리오를 모른 채. 오빠는 더했다. 그는 회사에서 내 가족 드라마에 나와 라고 자랑했다. 하지만 방송 후 그의 동료들이 물었다. 너희 집도 그렇게 해.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나에게 메시지 보냈다. 얘야, 이 드라마 왜 우리 이야기처럼 썼어? 할아버지 미쳤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할아버지의 일기를 더 읽었다. 재혼 후 그 남자는 재산을 노렸다. 민서는 그 희생양 할아버지는 증거를 모았다. 은행 기록, 편지들. 모두 내 손에 있었다. 촬영장에서 나는 점점 주도권을 잡았다. 감독과 토론할 때 이 장면에서 주인공이 더 강하게 반항해야 해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감독이 동의했다. 민서 씨 아이디어 좋네요. 나는 느꼈다. 이건 내 이야기. 내 복수. 한 장면에서 주인공이 가족의 비밀을 폭로하는 나는 대사를 외쳤다. 너희가 한 짓 다 알아. 이제 끝이야. 카메라가 줌인됐다. 내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가족 모임이 열렸다. 어머니가 소집했다. 민서, 이 드라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중단에 이 테이블에 둘러앉은 우리. 이모가 덧붙였다. 너 때문에 할아버지 돈도 날아갔어. 오빠는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불안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이건 제 일입니다. 가족이 왜요? 어머니가 소리쳤다. 가족. 너는 우리 부담이야. 임신할 때부터 실수였어.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어렸을 때부터 참았던 그 말 이제 터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그럼 이제 끝내요. 더 이상 보내지 않을게요. 돈도, 인내도 문을 나서며 오빠가 잡았다. 민서, 미안, 하지만 늦었다. 나는 택시를 타고 스튜디오로 갔다. 그날 밤, 나는 대본을 고쳤다. 폭로 장면에 더 디테일을 추가. 할아버지의 증거를 바탕으로. 방송이 계속되며 시청률이 치솟았다. 20%, 25%. 언론이 달라붙었다. 김민서, 신인 배우의 폭발적 데뷔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이 역할은 제 인생입니다. 배신을 딛고 일어나는 이야기, 기자들이 물었다. 가족과 비슷한가요? 나는 미소 지었다. 모든 이야기는 현실에서 나와요. 하지만 고통은 깊었다. 어머니의 전화가 끊임없었다. 민서야, 용서해. 엄마 잘못했어. 울음소리. 나는 들었다. 하지만 답하지 않았다. 오빠는 술에 취해 찾아왔다. 제발, 드라마 중단해.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 나. 왜 그의 눈이 붉었다.
나는 문을 닫았다. 오빠, 이제 내 차례야. 느껴봐. 할아버지의 유언이 나를 구했다. 그 거리 모퉁이, 그 오디션. 이제 나는 배우였다. 아니, 복수자였다. 드라마 중반,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주인공이 가족의 재산 사기를 폭로하는 에피소드. 촬영 날, 스튜디오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나는 서류 뭉치를 들고 섰다. 이게 증거야. 너희가 할아버지의 돈을 훔친 기록 대사지만 내 손에 쥔 건 진짜였다. 카메라가 롤링됐다. 어머니 역배우가 떨었다. 컷, 감독이 외쳤다. 민서 씨, 너무 강렬해요. NG 없음. 방송 후 폭풍이 몰아쳤다. 시청자들의 분노가 온라인을 휩쓸었다. 이 가족 진짜 악질이네. 현실에 이런 집안 많아. 해시태그 배신의 그림자가 트렌딩. 어머니의 에이전시가 연락했다. 제작진과 상의하세요. 소송 가능성 있어요. 나는 웃었다. 소송. 할아버지의 증거가 더 강력했다. 가족 집에 갔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민서, 이게 다 뭐야? 우리 이름 다 나왔어. 아니, 드라마지만 암시가 강했다. 오빠가 소리쳤다. 너 때문에 내 승진 날아갔어. 회사에서 가족 사기꾼 소문나. 이모는 울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하셨어? 민서, 너 악마야? 나는 앉았다. 악마. 누가 먼저 그랬나요? 할아버지의 재산, 내 학비, 다 빼돌린 건 누구예요? 증거를 테이블에 던졌다. 은행 명세서, 위조 서류.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오빠가 달려들었다. 위조야. 경찰 불러. 하지만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말했다. 경찰. 할아버지가 이미 신고 준비했어요. 유언으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무릎 꿇었다. 민서야, 엄마 미안해. 재혼할 때 돈 때문에. 내 아빠가 빚쟁이였어. 할아버지 돈 없었으면 다 망했을 거야. 그녀의 고백. 오빠가 덧붙였다. 나도. 미안. 너 괴롭힌 거 질투였어. 너만 할아버지 사랑받아서. 이모는 고개 숙였다. 우리 모두 잘못했어. 나는 느꼈다. 이 순간 복수의 절정. 하지만 기쁨이 아니었다. 텅 빈 가슴. 늦었어요. 이제 각자 대가를 치르세요. 나는 나왔다. 비가 다시 내렸다. 그 모퉁이로 갔다. 할아버지의 찻집. 주인이 말했다. 할아버지 자주 오셨어요. 당신 이야기 하시면서. 드라마는 계속됐다. 마지막 회. 주인공은 가족을 용서하지 않고 떠난다. 방송 후 어머니가 자살 시도했다. 뉴스에 나왔다. 배우 A. 드라마 스트레스 과로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진짜 이유. 오빠는 직장 그만두고 해외로 도망쳤다. 이모는 병들었다. 후회로. 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 드라마는 용서가 아니에요. 진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팬레터가 쏟아졌다. 민서 씨 덕에 용기 얻었어요. 하지만 밤에 나는 홀로 울었다. 할아버지, 이게 맞아요. 드라마가 끝난 후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거리를 걸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저기, 그 배우, 속삭임.
나는 모자를 푹 눌렀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빈 방 할아버지의 사진만이 나를 맞이했다. 민서야, 잘했어. 그의 미소가 말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했다. 연락이 왔다. 민서야, 만나자.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야위었다. 엄마, 이제 이해해. 내가 왜 그랬는지.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엄마가 먼저 용서받아야 해. 우리는 포옹하지 않았다. 그냥 헤어졌다. 오빠는 이메일 보냈다. 캐나다로 왔어. 새 출발. 미안해. 동생 첨부된 사진. 그의 미소. 나는 삭제했다. 용서. 아직. 이모는 편지 썼다. 민서야, 병원에서 내 드라마 봤어. 내 모습이었어. 후회해. 나는 답장했다. 이모, 건강하세요. 짧게. 내 인생은 바뀌었다. 새 드라마 오디션, 영화 제안. 하지만 나는 골랐다.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감독이 물었다. 왜요? 스타잖아요. 나는 웃었다. 진짜 나를 찾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유언처럼 내 인생의 다음 모퉁이. 어느 날 그 거리 모퉁이로 다시 갔다. 찻집 주인이 차를 내줬다. 할아버지처럼 강해졌네. 우리는 이야기했다. 가족, 배신, 복수. 인생은 드라마 같아.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하늘을 봤다. 별이 반짝였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당신의 소원이 나를 살렸어요. 하지만 가끔 물었다. 용서란 뭐지? 그게 진짜 자유인가?